당신이 연애를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왜 연애가 어려울까? 대표적으로 3가지 원인이 있다. 환경과 생활 습관, 연애를 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환경과 생활 습관은 알겠는데 연애를 하고 싶은 욕심은 또 무슨 말인가? 사실 이 마음 때문에 될 것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환경과 생활 습관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연애를 하고 싶은 욕심은 다루기 어렵다. 연애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커버리면 자꾸 어색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이다. 또한 이상적인 모습을 자꾸 연기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금방 지치게 된다. 연애를 하고 싶은 욕심만 내려놔도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다. 연애란 건 친구 사이에서 보다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단 이성과 친해지고 대화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한다. 그런 과정 없이 무조건 연애부터 시작하려고 들이대는 건 상대방에게도 부담이 된다. 여성과 친구로 지내면 안 된다고. 잘못된 지식. 요즘은 잘못된 지식과 정보가 널리 퍼져 있다. 바로 이성과 친구로 지내면 안 된다는 낭설이다. 대표적으로 여자와 3번 정도 만났지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끝이다. 또는 여자와 친구로 지내는 건 시간 낭비이다. 등이 있다. 여성은 도구가 아니다. 남성 또한 마찬가지다. 여성과 남성은 다르지만 똑같은 사람이다. 생리적인 차이와 신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소통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인간관계에서 성적인 측면만 생각한다면 모순에 빠지게 된다. 그 모순이란 여성과 남성의 조화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남녀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물론 남녀가 친구 사이에서 애인 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친구의 단계로 머무는 경우도 많다. 이성과 친구조차 되지 못하는 사람과 연애를 시작하는 여성은 없다. 평범한 인간관계를 무시하면 연애 또한 어려워진다. 연애는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는 느낌으로 다가가야 한다. 일단 이성과 먼저 친해지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소리이다. 이걸 무시하고 픽업 아티스트에게 수백만 원씩 주며 이상한 기술을 배워서는 안 된다. 픽업의 세계는 평범한 사람에게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여성을 꼬시고 잠자리를 할 수 있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과 별개로 연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연애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하는 관계의 한 축이다. 긍정적인 파트너십과 성적인 탐욕은 확실하게 구별해야 된다. 허탈한 하룻밤만을 원하는 남성이 있다면 이 글을 읽을 필요도 없다. 그런 게 아니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 연애도 공략집이 필요하다. 무작정 들이대는 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일 뿐이다. 전략적인 접근만이 장기적이고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성과 친해지는 방법. 연애도 사업과 같다. 당신의 무엇을 팔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또한 고객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고객은 지갑을 열기까지 심리 저항이 심하다. 상품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까다롭게 그리고 꼼꼼히 살펴본다는 소리다. 그러나 한번 구매를 하고 어느 정도 만족한다면 당신이라는 브랜드를 신뢰할 것이다. 또한 다시 지갑을 여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을 판다고 생각하자. 비즈니스 거래는 쉽게 성사되지 않는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일단 당신이라는 인간 자체를 인식시켜야 한다. 먼저 이성과 친해지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말이다. 이는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다. 왜일까? 이성과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대의 연애가 쉬웠던 것도 이 조건이 쉽게 성립되기 때문이다. 30대가 넘어가면 회사 말고는 이성과 함께 할 공간을 만들기란 어렵다. 그러나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30대라면 동호회, 자가 개발 세미나 학원 등을 다니며 자연스럽게 인맥을 늘려야 한다. 같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친해지고 기회가 된다면 연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성, 평판, 성실성이다. 동호회나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이성과 연애할 목적으로만 참여한다면 반드시 실패한다. 자신 또한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과 자기 개발 활동을 해야 된다. 스스로 즐기지 못한다면 집단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두거나 아까운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 정신없이 스스로에게 몰입하자. 연애는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긴 하나 전부는 아니다. 나를 잃어버리면서까지 연애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또한 연애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자꾸 거부당한다면 아직은 연애할 때가 아님을 받아들여야 한다. 시간과 환경에서 자유로울 인간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연애가 안 된다면 다 이유가 있다. 시간, 공간, 환경, 마인드셋이 최적화가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당신이 연애할 수 없는 상태이며 환경과 마인드 세팅이 엉망진창인데 연애를 한답시고 현실을 회피한다면 어떻게 될까? 어렵사리 연애를 한다고 해도 아마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일단 나 자신의 여유를 챙기고 나서 시간이 적절하게 남아야 한다. 그럴 여유가 없이 연애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독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거나 운이 좋은 편에 속할 것이다. 어릴 때부터 사귀던 사람과 지속해서 연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인간관계라는 게 참 잔인한 면이 있다. 한쪽이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렇기에 쿨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연애는 이순이다. 중요하긴 하지만 나보다 먼저는 아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고 그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연애의 본질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바로 나의 결핍을 채워줄 누군가를 찾으면 행복할 거라는 큰 착각이다. 그 결핍은 절대도 남이 채워줄 수 없다. 행복과 여유가 넘쳐 흘러 파트너에게 쏟아지는 방식이 성숙한 사랑이다. 그렇기에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이 둘이서도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애를 하고 싶은 목적이 결핍을 채우기 위한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대방도 당신의 마음을 전부 느낀다. 그 결핍은 묘한 집착과 냄새를 풍긴다. 이런 목적을 가진 사람은 어딘가 불안해 보인다. 자연스러운 행동이 나오지 않고 연기를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런 사람과 연애를 하고픈 이성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인간은 귀신같이 상대의 기분과 감정, 에너지를 느낀다. 이를 직감이라고 부른다. 이런 능력이 발달한 이유는 생존과 관련이 깊기 때문이다. 인간이 생존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기분을 알아차리는 능력은 중요했다. 눈치가 없는 조상들은 전부 무리에서 배척당하거나 죽거나 사라졌다. 우리는 눈치가 매우 좋은 조상들의 후손들이다. 그렇기에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다. 관계의 목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도구 취급을 하는 사람에게 옆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나 자체를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을 것이다. 사람 자체와 친해지고 싶다는 감정을 가져야 한다. 순수하게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면 나 자신의 살부터 사랑해야 된다. 스스로 가치관을 세우고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며 몰입해야 된다. 나를 찾고 세우는 과정에서 만나는 이성이 있다면 같이 동행하면 될 뿐이다. 연애는 긍정적인 파트너십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숙한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당신이 연애를 못하는 진짜 이유. 연애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3가지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3가지 조건이란 시간, 돈, 매력이다. 이 3가지 조건 중에 단 하나라도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연애를 시작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또한 시간, 돈, 매력이 완성되지 않은 채 어설프게 연애가 시작된다면 불안정한 관계가 지속될 것이다. 운이 좋아 장기 연애로 넘어갔다고 해도 행복은커녕 싸움이 잦아지고 위기 상황이 계속 발생될 것이다. 본질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자. 우리는 연애를 왜 하려고 하는 걸까? 왜 결혼을 향해 나아가는 걸까? 어째서 그렇게 애를 써서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우리의 가장 강력한 욕망이 바로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현대인은 더욱 그러하다. 돈만 있다면 혼자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혼자서 사는 것이 좋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면 인간은 분리불안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은 비수가 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고독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일이다. 완전히 혼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고독. 부모님이 계실 때는 모르다가 시간이 점차 지나 완전히 혼자가 된다면 그때부터 인생에 대한 후회가 밀려온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산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고독에 몸부림치게 된다. 철학자 니체는 천재였지만 10년 동안이나 정신병을 앓다가 죽었다. 니체는 외로운 남자였다. 그는 정말 행복했을까? 그의 천재성은 아마 외로움과 고립에서 나왔을 확률이 높다. 니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생각이 깊어지고 자아가 확장되면서 정신이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니체가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가정을 꾸렸다면 또는 사랑을 하고 있었다면 조금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랬다면 현재 우리는 니체의 철학적 혜택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니체는 첫사랑이 실패한 후 가난한 삶을 살다가 정신병에 걸렸고 혼자서 시간을 보내며 책을 쓰다 죽었다. 니체의 삶을 보아하니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한들 관계의 부재는 불행을 불러온다. 성경에서도 사람은 함께 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그래야 보기 좋다는 말도 덧붙인다. 우리는 결국 관계에서 도망칠 수 없는 운명인 셈이다. 요즘 사회 분위기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 가 트렌드가 됐다. 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혼자서 잘 살 수 있다는 말은 결국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관계를 열망하고 결혼 생활을 꿈꾸는 것은 본능이자 본성이다. 이를 부정하며 세상이 바뀌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확신하건대 행복한 결혼 생활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강력한 요소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인생 전체가 나의 짝을 찾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만큼 연애와 결혼은 삶에 있어서 생각보다 중요하다.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제나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연애와 결혼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일단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3요소인 시간, 돈, 매력을 갖추어야 한다. 시간, 돈, 매력은 삼위일체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맞물려 조화롭게 굴러가야 의미가 있다. 연애의 3요소. 돈, 시간, 매력. 3요소 중 가장 쉽게 갖출 수 있는 것은 매력이다. 외적인 매력을 가꾸는 건 1년이면 충분하다. 1년 정도 투자하면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헤어스타일과 패션을 알아낼 수 있다. 남자든 여자든 맨몸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1년 동안 꾸준히 한다면 일반인 수준은 벗어나 슬림하고 탄탄한 몸매를 만들 수 있다. 진짜 문제는 시간과 돈이다. 시간은 생활 패턴을 의미한다. 밤에 일하는 사람은 연애가 어려울 것이다. 남들처럼 평일은 일하고 주말에 시간이 비어야 기회라도 생긴다. 주말에 일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연애의 난이도가 상승한다. 만약 주말에 일을 하고 있다면 연애는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만큼 시간은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은 매력이나 돈보다도 훨씬 중요한 환경적 요소이다. 아무리 매력이 뛰어난다고 한들 만날 시간이 없다면 어떻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겠는가? 상대와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연락이 뜸해지다가 관계가 끝나는 패턴을 반복할 것이다. 그렇기에 시간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이 나질 않는다면 여유가 없는 것이니 연애는 포기하자. 여유가 있어야 파트너와 관계를 쌓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괴로워진다. 사업 또는 장사를 하거나 공부에 매진해야 된다면 연애보다는 일의 성공에 집중해야 된다. 성공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럼 돈과 시간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 조건인 돈은 생각보다 중요치 않다. 왜 그럴까?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 상대의 재산 상태를 보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밥 사 먹을 돈조차 없다면 문제가 되지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정도 돈은 있을 것이다. 정상인이라면 상대의 재산 상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돈은 연애에 있어서 생각보다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말이다. 많은 남자들이 돈만 많으면 연애가 쉬워질 거라고 착각한다. 이는 정말 큰 착오이다. 돈이 많으면 연애나 결혼에 유리한 건 사실이나 부차적인 요소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요소는 가치관과 외모이다. 대화가 잘 통하고 외모가 번듯한 것이 본질이다. 내면과 외면이 조화로운 상태를 갖추었다면 돈의 유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럴까? 평범한 사람들은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서로 마음만 맞는다면 돈이라는 요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된다. 외모 또한 마찬가지다. 이 조건식을 알고 있다면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외제차, 명품, 물질적 조건, 경제력도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인 여성은 외제차를 타면서 자랑하는 남성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 또한 마찬가지다. 여자가 아무리 예쁘다고 한들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벗은 몸을 올리는 여성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사랑을 하고 싶을 것이다. 다행히도 요즘 사회가 조금 맛이 갔더라도 좋은 사람이 훨씬 많다. 사회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말은 정상적이고 좋은 사람의 비율이 훨씬 많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사랑을 꿈꾼다면 돈의 요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결론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면 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연애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시간과 매력이다. 당신이 연애가 어렵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바로 시간과 매력이다. 시간이 없는가? 그럼 여유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니 자기 개발을 통해 이직을 하거나 목표를 달성한 후 최대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금요일, 토요일에는 여유롭게 시간을 빼야 한다. 매력은 누구나 1년 정도 투자하면 최대치를 달성할 수 있다. 운동을 하고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패션과 헤어스타일을 찾아보자. 누구나 자신에게 어울리는 외적 매력을 가꿀 수 있다. 이 정도만 해도 된다. 깔끔하게 다니고 자신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갈고 닦자. 시간, 매력, 돈을 갖추고 행복한 연애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삶이 전체적으로 성공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파트너를 구하기 위한 행동 하나가 놀랍게도 핵심 습관이 되어 삶의 질을 높인다는 말이다. 파트너를 구하지 못해도 그 노력 자체가 당신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 당신이 진지한 태도로 삶을 대한다면 연애, 일, 인간관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